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게 되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가보니까 망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내 게 아니었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쉽게 시작하지만 끝낼 땐 어렵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대장 민쿡입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백종원 씨의 그 회사가 아주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가 이거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프랜차이즈 대표들과 제가 좀 친했거든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데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저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식당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은 일반 식당보다 진입장벽이 낮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메뉴도 만들어 놓고 레시피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가 쉽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2배 더 들어갑니다. 내가 1억 들었다, 그럼 그건 부차는 무조건 2억 들어가요.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랜차이즈를 할 때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으로 말한다면은 일단은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주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뭔가에 대한 신경 쓰는 일이 줄어들죠. 두 번째는 메뉴도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냥 제품 받아가지고 레시피대로 조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 손님한테 판매하는 과정이 쉬워요. 브랜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마케팅? 본사에서도 열심히 또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인테리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거기에 맞게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에게는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왜 프랜차이즈가 많으냐 얘기하면 단점이 그거에 한 3-4배 많다. 그럼 지금부터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메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메뉴 변경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 메뉴 변경 불가합니다. 그런데 식당은요, 지역별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국구로 뿌려지는 프랜차이즈를 보면요, 지역 특성을 배제한 일반식에 대한 프랜차이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고기 같은 거,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빵, 뭐 회, 이렇게 일반적인 메뉴 구현하는 거 외에는 독특한 메뉴들은 사실 지역별로 되게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메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바꾸면 난리가 나겠죠? 또 어떻게 또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거기도 메뉴 변경했어. 근데 메뉴 변경된 게 잘 먹혀. 그럼 프랜차이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상권을 무시한 획일적인 마케팅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요, 땅덩어리는 진짜 엄청 조그만데 그 지역 특성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거기다 마케팅을 획일적으로 한다?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케팅이 일반 시기에는 먹혀요. 획일적인 마케팅은. 하지만 특수한 메뉴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인 마케팅이 먹히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본사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사가 뭔가 갑질하거나 잘못하잖아요. 이번에 그 더본코리아처럼 그 아주 좋은 예잖아요. 더본코리아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예요. 본사 하나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고기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그 고기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중 하나가 나쁜 의도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체 가맹점들은요, 작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사의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본사의 장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본사가 항상 잘할 수는 없거든요. 또 연결된 얘기긴 한데 본사가 망하면 가맹점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네 번째는요, 트렌드에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외식업 트렌드가 예전에는 제 생각에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요, 외식업 트렌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반짝 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샤브, 무한리필 샤브 유행하잖아요. 샤브 올디하고 샤브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대용으로 쫙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경험시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내년 중반쯤 되면 샤브 올데 이쪽은 거의 이제 초토화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다른 거에 대한 메뉴를 더 찾을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트렌드에 대해 민감해진 거예요. 유행 주기가 짧아졌다고 말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요, 이게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접고 싶어. 못 접어요. 이게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법이 더 강화돼가지고 본사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가맹점주도 그만큼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고 함부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가맹할 때는 막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 막 사인해버리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해지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조항들을 넣은 나쁜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큰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요, 본사에서 물건을 주고 그냥 음식을 조리해서 팔다 보니까 업체 능력이 빨리 향상이 안 돼요. 그만큼 고생 덜 했으니까 뭐 고생을 덜 하죠. 일반 식당보다는 고생을 좀 덜 해요, 확실히. 근데 업주가 능력이 이렇게 점점 나아지질 않아요. 그냥 본사에만 의존을 하고 좀
뭐랄까 내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애착도 좀 덜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이걸 팔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프랜차이즈 식당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가서 개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은요 오래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래 해가지고 돈을 벌면요 돈은 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한 축적된 게 없어져요. 첫 번째, 노하우가 없어요. 두 번째, 고정 고객에 대한 축적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앞바당을 프랜차이즈 했어. 다른 지역의 미국 앞바당 브랜드가 유명해졌어.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식당을 접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고객의 데이터와 인지도가 완전 빵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고객이 나한테 쌓인 단골 그거 없어지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축적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밥집을 25년 가까이 했는데 오랫동안 쌓아오니 손님은 이 집이 오래된 식당이야.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한다면 10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뭔가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단골 고객을 쌓아가는 그게 돈이 되는 게 사실은 그게 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하면요 그 본사의 인지도만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식당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해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식당을 하고 싶다면 같은 동종업체에서 6개월 일하고 오라고. 그러면 돈도 벌고 내가 그 식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그러면 쓸데없이 신사람처럼 그냥 내가 식당에 꽂혀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프랜차이즈 가서 6개월 해보세요. 내가 그 식당을 정말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정하면 프랜차이즈는 안 하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브랜드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나 가맹점주로 해서 성공 확률이나 확률은 비슷해요. 성공한다는 확률은 저는 10%를 보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도 10%밖에 성공 못하고요. 가맹점주도 10%밖에 성공 못해요. 일반 식당 100개 중에서 10개 성공하는 거나 가맹점주 100개 중에서 10개 성공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왜 돈을 많이 들여서 프랜차이즈를 해요? 성공해가지고 점점 쌓아지면 내 거 되는 게 좋지. 장사는요 결국엔 내가 만든 내 장사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애착도 가고 이걸 살려야겠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사는 거라고. 요즘 배달의 민족이 많이 들어옵니다. PC톡에 배달의 민족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본사의 잘못에 의해서 망하는 가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2억 들일 거 1억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하길 원하세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면 축적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쌓으면 그게 돈이라고. 나중에는 큰 마케팅 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만 해도 손님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마케팅 해야 됩니다. 25년 차인 저도 계속 마케팅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신생 또 가맹점주 1년 2년 지나가지고 유행이 지난 그런 가맹점을 하는 건 리스크상 너무 위험하다고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식당 프랜차이즈는요 시스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컨셉을 주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고 그냥 딴 데 가서 6개월 일하고 돈 좀 벌어와서 거기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 많이 하고 사장님들하고 얘기 많이 해서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결정하고 내 거 하라고. 고객은요 메뉴를 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를 사러 오는 겁니다. 상품력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뉴에 대해 빠져가지고 그 레시피와 뭐 여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 하수들 한 얘기들이고 여러분들 하수들이에요. 하수들이니까 한 얘기지만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그 매장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요 시간이 갈수록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겁니다. 진짜 시스템이 좋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거 외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키워드가 수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더 쏠릴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양산에 있는 떡볶이집 하나 지금 제가 해주고 있는데 그 집도 제품 다 받아서 했는데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수제로 바꿔놨어요. 100%는 아니지만 다 수제로 바꿔서 거기 이렇게 해라 만들어 얘기해줬어요. 나중에 또 방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 집이 약간 제 생각엔 너무나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되게 해주고 싶은 집이었어요. 어쨌든 직접과 수제 이 키워드가 뜨니까 여러분들 힘들지만 직접 하세요. 직접. 그러면 식당이 성공할 확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손님은요 프로가 하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마추어 제품 사다가 튀겨서 나가면 아마추어죠. 물론 그래야 되는 매장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식당을 오래 하고 싶다면 나만의 강점 있는 메뉴를 만들려면 반드시 수제라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웨이식업의 본질이에요. 식당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얘기 잘 들으세요. 식당은요 나만의 브랜드와 나만의 철학으로 작게 시작하되 유연한 구조로 가는 게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드세요.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작은 시작일 거예요. 화이팅!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